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서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얘기를 중국 경제랑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선물 5분 지수거든요. 선물 500, 코스피 200의 선물 5분봉인데 이 5분봉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보기가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잘 선호하는 편이고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오늘 장 개장을 했을 때 갭을 띄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다 반등을 했고 10시 5분께까지 상승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10시 5분부터 쭉 무너지면서 11시 25분에 저점을 갱신했어요. 어점은 331.25포인트. 이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하락했던 근래 이제 거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라나요? 네, 거의 200일선 이탈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그러한 마지노선 지점이었는데 잘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럼 하락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내리꽂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전체의 미래를 대강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뉴스거든요. 잠시만요. 자, 뉴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헝다가 신규 채권 발행을 금지가 됐습니다. 주가가 20% 정도 폭락을 했는데 상승지수가 1.5% 하락을 했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용의 사이즈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헝다 그룹 알죠, 여러분들? 뭐 디폴트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에버그란데라고 보통 이제 영문명을 표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채권의 발행을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규 채권이 금지가 됐다라는 거는 헝다 저그룹이 이제 사람으로 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신규 채권의 발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왜? 어차피 돈을 빌려줘봤자 회사 이름으로 이제 돈을 빌려줘봤자 못 갚을 게 뻔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못합니다라는 거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회사가 저 신규 채권에 대해서 금지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동원이 되겠죠. 돈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뭐 대규모 유증을 때려버리거나 잃어버리면은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포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 때문에 항생 지수가 1.5%까지 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건설사들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장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갑자기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증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이유가 다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에 유령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대요. 인구 30억이 있어야 빈집을 채운다는데 엄청난 인구 대국이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데도 이 인구를 다 넣어도 못 채운다. 사람이 더 있어야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경기의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걸 내포하는 기사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해서 이 항생 지수가 폭락을 했다라는 이유는 중국은 이제 소비 패턴에서는 거의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제 중국 경기가 거의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이제 힘들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홍콩 항생 지수가 지금 10시 반에 정확하게 이제 본장을 개장하거든요. 그리고 15분에 이제 프리장이 열려요. 그때부터 그냥 줄창이 이제 내리꽂아서 마이너스 1.5%까지 지금 하락하고 현재는 1시부터 2시까지 잠깐 쉬어갑니다. 브레이크 타임으로. 그래서 지금 멈췄죠, 차트가. 그러다가 이제 1시부터 다시 지금 2시부터 지금 재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올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11시 25분까지 딱 빠지고 나서 야야야 왜 빠져 왜 빠져 하면서 이제 10시부터 다들 던지기 시작했겠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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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일단 너도 던지니까 나도 던져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근데 우리 왜 던지는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홍콩이 빠졌구나 야 다시 사 해가지고 지금 시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코스피 200이 거의 양전에 직전에 놓여져 있고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서 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정확히 이제 포스코인데 2차 전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거의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다음 이제 추석이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이 앞두고 있는데
이 뉴스는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곧 있으면 실적 발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석 때문에 지금 이목이 다 쏠려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10월부터 이제 나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이에요, 실적. 이 실적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넘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와주느냐? 뭐 3분기는 이미 거의 뭐 끝났죠? 네. 아무튼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3분기가 상저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삼성전자의 암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암드도 이제 엔비디아랑 비슷한 이제 반도체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삼성전자한테 일을 줘보는 거죠. 야, 니네 한번 만들 수가 있냐? 삼성 TSMC랑 비슷하게 해줄 수 있어?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받아서 수주를 몇 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가만히 엔비디아 옆에 지켜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잘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음번 일은 우리한테도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딱 그 시험대에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더군다나서 지금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이게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이거든요. 여기 보이죠? 코스트코 그리고 이제 카니발 그리고 나이키 그 다음에 있는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이제 수요일부터 연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수요일 땅 끝나고 나면은 목요일부터는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저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저게 그냥 회사가 아니라 저 디램 회사예요, 디램 회사. 그러니까 암드 엔비디아랑 조금 결은 다르지만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디램,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저쪽 반도체 쪽에 같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쪽 회사가 마이크론이 어떻게 실적이 나왔느냐, 너무 이제 좋게 나왔냐, 아니면 이제 평범하게 나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좀 매출이 잘 나왔냐, 이게 다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대강 이제 삼성전자가 10월 이제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쯤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잠정으로. 잠정 실적을 거의 비껴나간 일은 없는데 아마 이 영향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오늘자 이제 수급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테마들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일단 첫 번째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이제 사준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매동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에요. 아마 저는 이 수치가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순매수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 이게 원래 이제 외국계에서는 그 지수를 밀어버릴 때 삼성전자로 이제 컨트롤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줬다. 근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줬어요. 아마 이거는 연휴간에 있을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휴간의 마지막 이제 정산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매도하면 월, 화, 수 해가지고 수요일 날 인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돈이 가장 많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말이 다가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석이 끝나게 되면 추석 기간 동안에 뭔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매도하자. 이러한 좀 방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비단 연기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시총 큰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매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건 외국계 증권사나 아니면 외국계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이 친구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차트 분석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조정
최고점에서 일단 밀립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꽤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통을 딱 그어줘요. 이렇게 그 증가를 엄청 많이 한 날. 거의 이제 삼성전자가 6%까지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종목으로 따상 정도는 한 그 정도로 이제 상승을 많이 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상은 좀 아닌가? 아무튼 상한가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준 건데 몸통에서 아랫부분, 밑단 부분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다음번 지지 라인까지는 좀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1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괜찮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좀 나와줬다. 사실 이 장대 양봉 빼고 나서 기울기를 그려보면은 이 정도예요. 5%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이 조금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급등이 꼭 나오게 되면 꼭 한 번씩 크게 한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최근에 나왔다. 이건 비단 SK하이닉스에도 공통되는데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HBM 발해가지고 좀 완만한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길어요. 그 기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투자했을 때 저는 당분간은 이 두 종목으로 지수를 가둬놓고 개별 종목은 안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중간에 껴있는 거는 그 두 가지 테마가 있죠. 하나는 정치 테마,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보통 이 테마들은 하락장이거나 조정장이 좀 길어질 때 나오는 특징이긴 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해소가 되면은 그때 바닥을 쌓았던 반도체발 대세 상승상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은 빠르면은 10월 말, 좀 늦게 나온다면은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에 초석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괜찮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